안녕하십니까, 112식입니다. 오늘은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햇양파의 시즌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양파를 사용하는 요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방츠케라고 하는 일본의 대중적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요, 튀긴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를 양파나 파와 함께 새콤달콤한 소스에 절여서 재워뒀다가 차갑게 먹는 요리입니다. 근데 왜 이게 대중적이냐면 일본의 이자카야나 가격대가 크게 높지 않은 스시 전문점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내어주는 기본 요리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오토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겐 조금 친숙한 메뉴입니다. 근데 왜 이 요리를 기본 요리로 자주 내어줄까요? 사실 이자카야나 스시 전문점에서는 사시미나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날생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선도가 떨어져도 날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안 좋은 짜투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아두었다가 튀겨서 익힌 다음에 새콤한 소스에 절여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료비도 아끼고 보존기간도 길어지고 맛도 있어지니까 여러모로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본 요리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 남방츠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방이란 말, 한자로는 남녘 낭자와 오랑캐 만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직역하면 남쪽의 오랑캐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느 나라든 간에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오랑캐라는 말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을 한자로 남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유럽의 상인들이나 선교사들이 일찌감치 일본의 문을 두드렸거든요. 이때 서양인들이랑 그 문화가 일본의 남쪽 지방, 그러니까 동남아를 걸쳐서 일본의 남쪽 지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쪽으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서 대개 남방이라고 부르는 언어가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본 요리라 하고 딱 떠오르는 튀김도 사실은 이때부터 일본에 전해져서 발전해온 요리예요. 의외죠. 그래서 요리를 깊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공부해야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숙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이 검색해서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요리 남방츠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를 남방이라고 방금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츠케는 일본어로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단무지 같은 이런 절임류들을 츠케모노라고 부를 때 똑같은 뜻의 그 츠케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채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양에서 동남아시아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전해진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새로운 식재료들을 남방과 관련된 식재료로 인식했거든요. 오늘 사용할 이 양파 또한 정확히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중이긴 해도 흐름상으로는 남방 야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가 서양에서 전래되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요리 중에 에스카베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튀긴 생선을 식초에 절여서 먹는 약간 지중해 스타일의 보존식 요리인데요. 이 에스카베체와 유사한 조리법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남방츠케의 원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카베체라는 요리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각 나라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변형이 되었고요. 이게 일본에선 남방츠케의 뿌리, 남방츠케의 조상이 된 셈이죠. 저는 요맘때가 되면 햇양파가 가진 뽀얀 흰색과 자연적인 단맛이 너무 좋아서 남방츠케로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양파의 숨은 살짝만 죽여서 소스에 절여두면 햇양파의 엄청난 단맛이 소스에 그대로 잔뜩 녹아내려가지고 너무나 맛있어지거든요. 제철 식재료는 조미료가 굳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얼른 양파 요리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일본에 있을 땐 딱 이맘때쯤에 새끼 은어를 자주 튀겨서 남방츠케로 만들었습니다. 은어라는 생선이 한국에서는 대중적이진 않지만 일본에서는 워낙 인기가 있는 국민적인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요맘때는 손가락만한 조그마한 은어를 튀겨서 뼈채로 그대로 통마리로 먹는 요리를 자주 만들었거든요. 생선 짜투리가 아니고 고급 식재료인 새끼 은어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은어 새끼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제가 구해서 오늘 요리를 만든다 한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길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생선 짜투리로 만드는 거는 또 너무 좀 하기도 그렇고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요 시샤모였습니다. 이사카에 가면 구워가지고 이렇게 파는 열빙어라고 그러죠. 한 번쯤은 드셔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알도 꽉 차 있고요.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뼈가 부드러워서 통마리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남방츠케 재료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샤모와 햇양파를 이용한 남방츠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샤모 10마리, 햇양파, 파프리카, 레몬, 건고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센스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요리에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끔 제 영상에서 댓글로 이 요리는 틀렸니 어쩌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에는 만든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두 가지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요리에 대한 생각의 폭을 조금만 더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필요한 건 가츠오다시랑 사케, 우스구치 간장, 미림, 식초, 그리고 자라메 설탕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라메는 굳이 없으시면 흰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장은 오늘은 조금 옅은 색이 나야 돼서 우스구치 간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의 황금 비율은 이치방 다시가 5개, 미림이 3개, 사케가 3개, 우스구치 간장이 2개, 식초가 2개, 그리고 자라메 설탕이 0.5입니다. 여기서 식초를 제외한 조미료들을 냄비에 다 넣고 한번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준 다음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식초, 레몬, 건고추를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바로 계량부터 해볼게요. 이치방 다시를 500ml 넣었고요. 미림 300ml, 청주도 동량의 300ml, 그리고 우스구치 간장 20ml, 자라메 설탕은 25g. 자, 우선 식초를 제외하고 이렇게 다 넣고 한번 끓이겠습니다. 오늘 소스에는 미림이랑 사케가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세게 끓이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이 부분 조심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알코올을 다 날리지 않으면 소스에서 쓴맛이 강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알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불을 붙인 건데 꼭 불을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 스키야키 소스 만드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불 붙여서 알코올을 날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끓여서 날린다는 뜻의 니킬이라고 하는 조리 용어가 있습니다. 자, 알코올은 다 날라간 것 같고요. 그러면 레몬이랑 건고추 그리고 처음부터 넣지 않았던 식초까지 넣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파를 썰어 가지고 살짝 데쳐줄 거예요. 양파는 반을 갈라서 채를 쳐주면 되고요. 오늘 양파는 살짝 데친 다음에 소스에 절일 거다 보니까 너무 가늘게 슬라이스 하는 것보다는요, 살짝 두께감 있게 2에서 3mm 정도, 요 정도 두께가 되도록 썰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흰색만 넣으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빨간 파프리카를 조금만 넣어서 색깔의 포인트만 조금 줘볼게요. 양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숨만 죽일 거고요. 파프리카는 물에 넣으면 색이 빠져버리니까 기름에 살짝 스하게만 해서 숨만 절인 다음에 소스에 절여 두겠습니다. 물이 끓고 이제 양파를 데쳐 볼 건데요. 양파는 살짝만 데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어느 정도 풀리면 10초 세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건져주세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데친 야채를 찬물에 헹구지 않고요. 이렇게 체에 펼쳐가지고 그대로 식힐 거예요. 양파는 흰색이라서 열 때문에 색이 날아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데친 다음에 이렇게 바로 건져서 식혀주는데 이 방식을 조리 용어로 오카게라고 부릅니다. 양파 외에도 버섯 같은 식재료 아니면 다른 야채들도 이렇게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구지 않고 바로 식혀서 수분을 날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햇양파는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많기 때문에 오래 데칠 필요가 없어요. 뜨거울 때 이렇게 펼쳐서 표면에 수분이 잘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식으면 아까 만들어뒀던 남방 소스에 재워두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시샤모를 한번 튀겨볼 건데요. 시샤모는 따로 손질할 게 없어요. 뼈나 내장채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표면에 수분을 좀 빼기 위해서 소금을 살짝 쳐서 밑간을 해두고 키친페이퍼를 깔아가지고 여분의 수분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시샤모를 그대로 튀겨도 되는데 저는 살짝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휘어지게끔 끼워가지고 튀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시샤모에는 마른 가루를 발라서 튀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반죽을 해서 튀기는 덴뿌라 스타일보다는 마른 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걸 좋아해요. 이때는 밀가루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쌀가루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른 가루를 너무 두텁지 않게 이렇게 붓으로 발라서 털어내주는 식으로 발라주면 제일 좋아요. 예전에 제가 그냥 튀기면 스하게, 마른 가루를 발라서 튀기면 카라하게, 밀가루를 물에 개어서 반죽을 해서 튀기면 덴뿌라, 고로모하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영상이 쇼츠에서 조금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 카라하게, 카라란 말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반죽이 아닌 마른 가루를 발라서 튀기다 보니까 튀긴 반죽이 있는 듯 없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가라오케, 비어있다는 뜻의 카라와 오케스트라를 합친 게 카라오케거든요. 카라게의 카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일을 잘 못했을 때 가라로 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카라게의 카라예요. 그래서 이런 요리들도 언어를 이해하면 조금 더 재미있긴 해요. 자, 기름 준비되었고요. 우선은 아까 썰어두었던 파프리카만 먼저 살짝 데쳐 볼게요. 파프리카는 익힐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에서 정말 표면만 살짝 데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름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파프리카는 이렇게 튀겨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샤모를 튀길게요. 자, 오늘 시샤모는 조금 오래 튀길 겁니다. 수분을 최대한 날려서 튀겨줄 건데요. 한 번에 다 튀기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튀길 거예요. 지금처럼 최대한 수분을 날려서 튀기는 방식인데 조리 용어로 니도아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삭함을 극대화시키려고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재료의 수분을 최대한 빼내고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그 빈자리에 소스를 끝까지 집어넣기 위해서 최대한 수분을 날리는 방식, 니도하게로 튀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튀길 때는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 기름으로 튀기지 마시고요. 한 160도가 되면 먼저 1차 튀김을 해주세요. 자, 지금 3분 정도 튀겨졌고요. 이 튀김 재료 주변에 거품 모양이 바뀌어요. 이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속까지 열은 침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건져내고 이번엔 기름 온도를 조금 더 올렸다가 두 번 튀길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0도까지 올렸고요. 2차로 투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샤모의 색이 꽤나 진하게 올라왔죠? 건져내 볼게요. 자, 시샤모는 지금 이렇게 튀긴 직후에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소스에 재워야 맛이 안까지 깊숙이 훨씬 더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만 빼고 바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데치고 튀겨주었던 양파랑 파프리카도 재워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는 조리해서 소스에 재워두었고요. 이 요리는 냉장고에 하룻밤 재워두었다가 차갑게 식혀서 다음날부터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냉장고에 재우고 내일 다시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들이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새콤달콤하게 소스를 아주 잘 머금었어요. 그러면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양파 듬뿍 담아주고요. 튀긴 시샤모 나란히 올려주고 이렇게 그릇에 소복히 담고 양파를 재웠던 소스까지 같이 곁들여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햇양파와 시샤모로 만든 남방측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걸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맥주와 같이 함께 맛보도록 할게요. 요 새콤달콤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비율대로 이 남방스를 만들면요, 크게 자극적이진 않고 딱 기분 좋게 단맛이랑 짠맛이랑 신맛이 어울려져 있거든요. 소스의 베이스가 역시나 갓소 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감칠맛까지 느껴져요. 게다가 오늘 주인공인 햇양파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소스에 쫙 녹아들면서 씁쓸한 맥주 한 모금하고 새콤달콤한 남방스케 먹으면 여름에 잃어버린 입맛 끌어올리는 데는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생선이 아니더라도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그리고 어떤 채소라도 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냉장고에 남아있는 냉털 요리로도 딱이고요.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한 효자 요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다른 술보다 맥주의 씁쓸한 맛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바로바로 꺼내 먹으면 더운 여름밤에 최고의 궁합이 아닐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만들어 보시고 이 재료로 만들었더니 더 맛있었다 하는 재료 있으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남방측회의 탄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날의 요리 이야기를 먼저 풀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요리하는 과정보다 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질 때도 있긴 하잖아요. 저의 1일일식 이 채널은 저라는 사람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요리 채널이기도 하지만 요리를 통해서 식재료와 계절 이야기, 그리고 또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리 이야기꾼의 채널이길 바라거든요. 사실 조금 무덤덤한 편이긴 해도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 영상에 말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조금은 상처를 받아요. 저는요, 먹는 게 즐거우면 만드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만드는 게 즐거우려면 재료 선택부터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 이 요리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고 이해한 뒤에 재료를 선택하고 만들고 맛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물들이 확실히 한 단계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요리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댓글 지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한 번쯤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이야기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제 영상은 이렇게 저와 결이 맞고 생각이 같으신 분들만 시청해 주셔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도 그게 더 훨씬 행복하고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로 깊이 있는 요리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댓글 달려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컵라면만 드세요. 그런 분들은 무슨 세상 요리가 다 3분 짜장도 아니고 굳이 왜 그렇게 댓글을 달고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